북상 중인 태풍 솔릭은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여 강풍과 폭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취소원 이전 논리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스템을 성서공단에 도입하려 했지만 대구시가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을 사칭해 구인 공고를 낸 뒤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서 건설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23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태풍 솔릭은 제주도에 영향을 주면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도 오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한 바람도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햇볕에 무더위가 느껴졌는데요. 오늘은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목포 부근을 지나 내일 새벽에는 서산, 그리고 내일 오후 속초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아침 경북 남부를 시작으로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30에서 80mm, 경북 북부는 최고 100mm로 예상되고요. 여기에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 동해안 지역의 경우는 선박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은 태풍의 영향을 받아 비 소식이 있겠고 이후 주말까지는 다시 햇볕이 조금씩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북 동해안 자치단체들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농어촌과 건설 현장 할 것 없이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파이프 사이사이마다 널찍한 로프로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비닐하우스는 한 곳만 찢어져도 바람에 전체가 날려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한 겁니다. 비닐이 한 군데 찢어지면 다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과수도 쇠말뚝에 가지를 묶어 바람에 부러지거나 과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놓았습니다. 조생종, 사과라든지 고추는 일찍 수확을 마쳐주시고 또 축사는 날릴 위험이 있으니까 밧줄로 꽁꽁 동여매 주시길 바랍니다. 어선들도 항구에 가지런히 묶여 있습니다. 소규모 항포구보다 안전한 동빈 내항에는 외지 어선들까지 피항해 있습니다. 태풍의 오른쪽 끝에 놓인 경북 동해안은 폭우보다는 강풍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타워 크레인은 더 고정하고 붐대는 바람에 따라 자유롭게 회전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늦더위에 운영을 일주일 연장한 포항 지역 해수욕장은 시설을 모두 철거해 사실상 폐장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시장에 이어 부시장이 연이어 재해 취약 지역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배수 펌프장과 수상 레저타운, 형산강 둔치 등을 찾아 주요 시설물을 살펴보고 안전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태풍으로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점검함으로써 시민들도 같이 긴장을 좀 경각심을 늦추지 않도록. 일선시군은 오늘부터 공무원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기상특보에 신속히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북상 중인 태풍 솔릭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240곳을 찾아내서 긴급 점검에 나섰고 특히 낙석 위험 구역에 대한 보수공사는 태풍 상륙 직전까지 계속됩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와 맞닿은 절벽에 낙석 방지망을 씌우는 공사관청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낙석 방지 공사를 했지만 수분에 약한 퇴저감 절벽은 올해에만 4차례 낙석을 도로변에 쏟아냈고 한 번은 차량까지 덮쳤습니다. 영양 시내로 향하는 주 도로여서 통행량이 적지 않은데 태풍 북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대규모 낙석 피해가 우려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영양의 선바우하고 각 시군 노선을 지정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오늘 100% 현장 나가서 사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지방도에도 중장비가 대거 동원돼 일주일째 진행된 낙석 방지 공사가 마무리 중입니다. 이곳은 상습 낙석 구간으로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에도 무려 100여 톤의 낙석이 떨어져서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낙석 구간을 포함해 경상북도가 태풍과 호우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분석한 곳은 도내 모두 240곳. 이철우 도지사는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해당 지역에 관리 책임자 2명씩을 지정해 수시 예찰을 지시했습니다. 문제는 초속 30m를 훌쩍 넘는 강풍입니다. 도내 15,000동에 달하는 비닐하우스와 수확을 앞둔 과수가 6년 만에 찾아온 초강력 태풍을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오전에 대구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기 운항이 모두 결항됩니다. 대구공항에 따르면 제주공항에 태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오늘 오전 6시부터 낮 12시 사이 대구에서 출발해 제주에 도착 예정이었던 국내선 항공기 8편 운항이 모두 결항됩니다. 오전에 대구에서 출발해 다낭과 오키나와 괌에 도착 예정인 국제선 항공기는 모두 정상 운항할 예정입니다. 티웨이항공 등 항공사 측은 대구도 태풍 영향권에 드는 오후부터는 기상 상황에 따라 항공기 운항이 결정될 것이라며 출발 전에 운항 여부를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먹는 물이 깨끗해야 한다며 대구 취수원 이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대구시가 낙동강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는 무관심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스템을 성서공단에 도입하려 했는데 대구시가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환경보다는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과불화 화합물 사태가 터지자 환경부는 무방류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공단의 폐수를 강에 방류하는 대신 재활용해 다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무방류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며 여전히 구미공단 위쪽으로 대구 치수원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만 이용하고 일부는 낙동강으로 그대로 방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미 산단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하수 처리 시설을 거치더라도 낙동강으로 방류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러는 사이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 근거로 내세웠던 과불화 화합물 검출량이 구미보다 대구 성서산업단지가 300배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성서공단에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지만 대구시는 거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염을 100% 없애지 못하는 만큼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공단이 사용했던 폐수를 다시 이용하면 하루 12만 톤 정도 공업용수를 공급해온 대구시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무방류 시스템으로 자체에서 공업용수를 공급할 경우에 정수에서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주급 정수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영 수익 이런 게 떨어져요. 대구시는 최근에서야 성서공단을 시작으로 대구 전체에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뒤늦게 환경부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구시는 환경보다 돈을 줬다가 낙동강 수질을 더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 취수원을 옮기자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기업을 사칭해 구인 공고를 낸 뒤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온갖 범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과 SNS 구직 사이트에 넘쳐나는 구인 광고에 기업 정보가 가짜인 것이 적지 않습니다. 유명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와 명의를 몰래 쓰고 고수익이라는 조건까지 내걸다 보니 지원자들은 개인정보 제공에 둔감해집니다.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글을 읽었는데 되게 조건이 괜찮았어요. 요즘 단기 알바 그런 게 많거든요. 업무가 쉬운데도 보수가 기대 이상이라고 하면 일단 사기를 의심해봐야 하는데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 건수는 해마다 10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개인정보 침해 훼손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력서와 신분증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의 조합만으로도 대출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됩니다. 중개인 이런 사람 통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대출받을 수도 있고 신분증만 하고 주민등록 앞뒤 복사 있는 것만 보내줘 버리면은 그쪽에서 휴대폰을 바로 개통해 주니까. 취업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업이 확정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해두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구 MBC 보도 이후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은 수사 일원화를 위해 일선 경찰서와 조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도시철도 X코선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2023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X코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에서 범어 내거리, 동대구역과 경북대학교, 엑스코와 금호 워터폴리스, 이시아폴리스까지 12.4km를 모노레일 방식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X코선이 건설되면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조 6천억 원에 이른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쿼터 소진으로 동해안 어민들이 값비싼 참치를 바다에 그냥 버리고 있는 현실을 보도해드렸었는데요. 수온 상승으로 동해안 참치 어획량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참치 쿼터는 부산 지역 대형 선망이 독식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규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새벽 영덕 앞바다, 어선 한 척이 바다에 쳐놓은 그물을 끌어올리더니 어획물을 잡지 않고 곧장 바다에 풀어줍니다. 갑판의 나딘구는 값비싼 참다랑어 수백 마리를 바다에 던지기도 합니다. 정말로 이거 억울한 일이다. 국제협약에 따라 올해 할당된 어획량 쿼터를 모두 소진해 지난 3월부터 참치 조업이 금지됐기 때문인데 바다에 버린 참치는 해변으로 밀려와 악취를 내며 썩어갑니다. 어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우리가 못 잡게 돼가지고 이걸 잡아놓은 고기를 바다에 버려야 되니까. 네. 2차 오염은 둘째 문제고 저희 당장 우리로서는 수입원이 없어져 버립니다. 어업 종류별 참다랑어 쿼터 배정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참다랑어 어획 쿼터는 599톤. 이 중 98.5%를 부산 지역 대형 선망이 독식해 정치망 어업에 배정된 물량은 0.5%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콩 쪽에도 지역별로 물량을 나누다 보니 경북에 배정된 쿼터는 고작 517kg, 참치 수십 마리에 불과합니다. 어업 종류별 쿼터는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개정한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데 해수부 장관에게 쿼터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만큼 수온 상승으로 동해안 참치 어획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올해 사실 쿼터가 지금 소진이 돼서 추가로 배정할 쿼터는 없는데요. 그러나 내년도에는 정치망에도 쿼터가 추가로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역 어선이 그물로 잡았다가 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참다랑어는 영덕 403톤, 울진 138톤 등 모두 541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참다랑어 어획 쿼터 599톤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양이 동해안에서 잡히고 있어 참다랑어 어획 쿼터 확대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규선입니다.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 연수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와 사후 평가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 공무원이 대신 작성하는 식으로 나오는 연수 결과 보고서는 없어져야 할 구태입니다. 이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충북도의회가 주최한 지방의회 해외 연수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연수 프로그램이 의정 활동과 연계성이 있는지, 전문가 집단의 사전 검토와 보고서 수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있는 여행사를 중심으로 이런
그 프로그램을 맡기다 보니까 외유성, 관광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좀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특히 사후 연수 결과 보고서를 공무원이 대신 작성하거나 인터넷을 그대로 베껴 쓰는 데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의원이 쓴 것이 아니라 이건 누군가가 동행한 공무원이 대충 써줬겠구나 하는 의심 가는 그런 보고서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동시 의회도 다음 주 해외 연수에 의회 국장 등 의회 직원 7명을 동행합니다. 의원 2명당 수행 공무원 1명꼴로 이들도 선진국의 전문성을 배운다고 하지만 사실상 안내와 의전을 담당하거나 결과 보고서 작성이 관행입니다. 이러한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연수계획 심의와 의원들의 창의적인 보고서 제출을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시민적 관심이 집중돼야 될 것 같고요. 타지역 사례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정직이단, 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의원 의정 활동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이런 조직들이 생겨나서 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직무와 역할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고 수준 높은 정책 감시와 견제 기술을 습득하는 데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성에 연수 프로그램을 끼워 넣는 식으로 진행되는 의원들의 해외 연수. 이제는 진정성 있게 고쳐야 지방 분권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최근 폭염 속에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혀 숨지거나 다치는 안전사고가 잦았는데요. 안동의 한 유치원에서 교육청이 안전벨 설치하기 전에 안전가방을 자구책으로 마련해 운영 중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이 빨간 가방을 들고 통학버스에 오릅니다. 버스 맨 뒷자리에 안전가방을 싣고서야 원아들을 태우러 향합니다. 하나 둘 아이들을 버스에 태우고 유치원에 도착해 하차시키고 나면 이제 안전가방 차례입니다. 운전기사가 버스 마지막 자리까지 가서 미처 못 내린 원아가 있는지 살피고 안전가방을 하차시켜 원장실에 반납합니다.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 총 103명 탔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간 버스 안에서 탑승 인원을 확인하는 일지를 적고 하차 시 육안으로도 확인해왔지만 안전가방 사용으로 이중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냥 누가 확인하지만은 가방이 있음을 해서 한 번 더 좌우로 애들 탔는지 안 탔는지 한 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유치원 입장에서는 CCTV 등 별도의 장치나 인력을 두지 않아도 돼 안전관리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돈을 들여서 CCTV를 놓지 않고도 실무를 활용하는 방법이 부모님들에게도 더 안심을 드릴 수 있고. 경북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특별 교부금을 받아 올해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등 특수학교의 통학버스에 안전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올 상반기 대구 경북 지역 93개 상장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늘었지만 순이익은 줄었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 상장법인 매출액은 39조 1,490여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3조 2천여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와 14% 늘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길어질 가능성과 신흥국 금융 불안의 영향으로 운수업종을 중심으로 실적이 부진해 순이익은 2조 2,300여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가량 줄었습니다. 올 상반기 흑자를 낸 기업은 75곳, 적자를 낸 기업은 1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DGB 대구은행이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석 특별자금 대출을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자금 대출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기업, 지역 특화 산업 기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10억 원 이내 본부 승인을 받으면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 5년 이내 원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9억 7천만 원을 들여 오래된 경유차 750대 폐차를 지원합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들어진 경유 자동차가 대상이고 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들은 폐차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총 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 대형 차량은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일에서 7일까지며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더위가 느껴졌다면 오늘은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목포 부근을 지나 내일 새벽에는 서산, 그리고 내일 오후 속초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아침 경북 남부를 시작으로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30에서 80mm, 경북 북부는 최고 100mm로 예상되고요. 여기에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 동해안 지역의 경우는 선박을 미리 대피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다가오는 태풍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종일 흐리겠고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8도, 고령 24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31도, 고령 30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26도, 김천 24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과 김천 모두 30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28도, 예천 27도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모두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27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5m로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은 태풍의 영향을 받아 비 소식이 있겠고요. 이후 주말까지 다시 조금씩 햇살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